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즈음한 우리의 대응 전략이란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제1강에서는 우리 곁에 크게 대두되고 있는 화두인 4차 산업혁명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에 대한 개념의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대한민국에서 4차 산업혁명이란 단어가 널리 활용되고 있고 커다란 유행을 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쉽게 끓는 듯한 그러한 성향을 극복하고 새롭게 도래하고 있는 미래의 시대에 우리가 남보다 앞장서서 빠르게 대비하고자 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강력한 열망이고 우리의 준비에 대한 자세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또한 크게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우리 곁에 미치게 될 많은 영향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리고 경제 산업적으로 우리 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우리의 삶의 패턴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제3강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그 중에서 특히 우리가 가장 관심 있고 크게 우려하고 있는 일자리 부분, 일자리의 감소,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검토해 보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불의 시대의 도래로 인해서 인간은 동물과 구별이 되기 시작했고, 이어서 수렵과 채취의 시대를 넘어 농경과 재배의 시대를 거치면서 인간은 정착함으로써 새로운 문화를 갖게 되는 고도의 문화적 인류 사회를 개창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그리고 철기시대 등을 거치면서 우리는 대폭적인 인류사의 급격한 발전을 가져온 바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인류들의 인적 자원, 인간의 노동력에 기반한 생산의 시대였습니다. 18세기 후반에 기폭제가 되었던 전기기관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계화와 자동화의 시대에 진입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생산량의 급격한 증대, 그리고 소득과 자본의 급격한 확산과 팽창, 그로 인해서 국가와 사회의 변화, 제국주의 시대의 도래, 그리고 자본주의 시대의 대두, 또한 인류 보편화된 경제민주화 시대의 초래, 그리고 민주주의의 확산 시대를 우리는 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인해서 우리는 무생물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부분까지 모든 것이 생명을 갖고 신경을 갖게 되고 우리에게 혜택과 편리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목격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모든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무생물, 인간을 기계가 대신할 수 있고 인간의 지능 또한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 그리고 초연결과 초지능의 시대에 접근하고 있는 우리가 일찍이 상상할 수 없고 접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시대가 우리 곁에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알파고라든가 그러한 바둑을 이기는 그러한 시대,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인간 드라이버, 인간 운전하는 사람이 없이도 물체가 이동하는 그런 시대, 이런 가공할 만한 새로운 시대에 접하면서 우리의 일자리는 어떻게 되고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런 지혜를 우리는 모색해야 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자리는 산업혁명과 기술혁신이 노동을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가 과거에 계속됐지만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던 것을 우리는 관측하였습니다. 타 직종의 생산성이 증가하고 노동의 성격이 변화하고 생산 비용이 절감하였죠. 따라서 기업은 원하는 인재를 고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인재는 자신의 전문성에 맞는 일을 필요에 따라 수행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형태로 미래의 일자리가 변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경제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는 기극경제, 즉 산업 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사람을 구해서 임시로 계약을 맺고 일을 맡기는 형태의 아주 유연한 그런 경제 방식, 이것을 기극경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극경제 현상은 앞으로는 이러한 근로 형태가 직무별, 직종별로
더욱 세분화되고 확산될 것이라 하는 그런 전망을 갖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려면 국가적 차원에서 정치 변화, 경제 변화, 교육 정책의 변화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로봇공학이라든가 기계학습의 영향으로 기존의 일자리가 대체됨에 따라서 산업 분야별로 요구되는 직무 역량 또한 변화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산업구조와 고용시장의 변화에 대응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개선하고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도 또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일자리의 변화는 상층부에 있는 화살표 3개는 과거의 우리의 일생을 3개의 화살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긴 화살표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타날 새로운 라이프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패턴을 봅시다. 태어나서부터 25세까지는 교육의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일할 부분을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살표라고 하는 25세부터 60세 시대의 근로 단계로 교육 단계에서 배웠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서 근로 단계에서는 이를 통해 노인과 청소년을 우리가 부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3단계, 세 번째 화살표 시대에는 60세 이상의 시대로 은퇴의 단계로 과거의 2단계의 화살표 시대까지 해서 축적하고 벌었던 자본을 통해서 서서히 우리는 은퇴로 생활을 즐기는 그런 단계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첫 번째 익스플로러 시대, 인디펜던트 프로듀서 시대, 그리고 포트폴리오 스테이지 시대라고 우리는 구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또한 계속 서로 융합되고 뒤섞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분해 본다면 굳이 익스플로러 시대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민하는 시대이고, 그것을 통해서 방향이 결정되면 그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재취득하는 그러한 시대였죠. 한 번의 취득이 아니라 재취득, 3취득, 4취득의 시대까지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앞으로 둥그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인디펜던트 프로듀서 시대는 굳이 조직에 고용되지 않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생산적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자기의 삶의 패턴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포트폴리오 스테이지에서는 일하고 함께 병행해서 그 밖에 다른 활동도 동시에 병행하는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 3일 근무를 하면서 동시에 하루는 자원봉사를 하고 나머지 일은 취미활동을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한 시기로 단절되고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계속 섞이게 되고 융합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시대로 우리는 전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종신고용을 당연시 했던 일본까지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직업훈련, 프리랜서 등의 단계를 계속 진행했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반복하는 형태로 변화할 것으로 일본 경제산업성은 예측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엔모작 시대에 대비해서 평생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평생 학습의 시대입니다. 교육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불평등이 야기되죠. 기술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방식의 신기술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한데 교육을 통해 유용하게 쓰일 기술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들은 기술 혁신으로 변화된 노동시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3차 산업혁명의 시대까지 공립학교는 우리의 시대에 지대한 역할을 했고 따라서 그 필요성 때문에 공립학교가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 공장과 사무실의 자동화는 많은 사람을 고급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하도록 대학으로 몰리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 혁신과 교육은 번영으로 가는 길에 서로 맞물린 톱니바퀴 같은 역할, 필수 불가결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평생 학습의 시대로서
그러한 교육의 중요성은 달라질 것이 없지만 로봇과 인공지능의 시대로 인간이 로봇과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되는 시대는 또 다른 교육의 시대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교육 혁명의 시대를 우리는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연령은 높아지고 근로 환경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어서 젊은 시절 한때에 열심히 공부했던 것만으로 평생을 버틸 수 있는 시대가 이제는 더 이상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평생학습의 시대로서 과거에 초, 중, 고 정규 교육 과정을 거쳐서 평생 먹고 살 직업을 선택하고 한 번 정한 직장은 평생 직장이 되어서 정년퇴직하고 난 뒤에는 별다른 직장 없이 노후를 보내는 게 가능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평생 직장이라는 말 자체가 박물관에서나 찾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단어가 퇴색해져가는 그런 현상은 젊은 직장인들이 한 직장에 오래 다니지 않는 근래 세태와도 연결이 됩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이제 첫 직장의 근속기간은 평균 1.7년에 불과할 정도로 2년을 넘지를 못합니다. 이직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또한 더 좋은 직장으로 전직을 하거나 제2의 인생을 대비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회사원을 지칭하는 샐러던트, 즉 샐러리맨과 스튜던트를 합성하는 단어 샐러던트가 많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생 학습은 더 이상 노장년층에만 해당되는 단어도 아니고 젊은 층, 청장년층에도 또한 해당되는 단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 혁신과 4차 산업혁명으로 노동 유연성은 높아지고 안전성은 점점 낮아지게 되고 특히 은퇴 연령에 가까워지고 있는 중년층들은 강한 압박을 받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에 평생 학습에 기초한 인생 이모작은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미처 대비하지 못한 50대, 60대들은 은퇴 후에 자영업자로 몰려들어서 서로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런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노후에 대비해 인생 이모작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서 이제는 3모작, 4모작을 준비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의 일자리를 찾으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기술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 20세기의 기술과 사회 변화의 역사를 살펴보면 기술을 잘 활용하는 정도에 따라 일을 계속할 수도 있었고 월급을 많이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의 양극화는 꾸준히 벌어지고 있었죠. 기술 혁신은 그동안 인류 사회 발전과 함께 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강조할 점은 자신이 가장 선호하고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새롭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적응하고 학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학습의 방법은 새롭게 우리에게 그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제너럴 어셈블리라든가 플루럴사이트, 유데시티, 코세라 같은 온라인 대중 강좌, 공개 강좌, 이것을 MOOC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 즉 온라인을 통한 무작위적 대중에 대한 공개된 강좌,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대중 공개 강좌의 플랫폼은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신기술들을 중심으로 해서 근로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온라인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모든 근로자가 일하면서 신기술을 배울 수 있는 효과적인 평생 학습의 기회를 균등하고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정책도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교육은 긍정적 파급 효과가 높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사회와 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국에서는 소규모 사업주나 자영업자를 위해서 노동조합이 평생 학습을 제공하는 그 제공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25세 이상의 국민이 공인된 교육기관에서 수강할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 학습 계좌를 개설해서 수백 달러를 지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N모작 시대에 대비해서 평생 학습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명이 길지 않았던 시대에 평생 직장이 이상적이었다면 100세 시대에는 평생 직업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일모작을 끝내고 이모작도 자연스럽게 연장될 수도 있고 기술 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지식으로 무장해 나가는 이모작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직 현업에 열중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도 인생 다모작에 대비한 평생 학습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차 산업혁명으로 초래될 일자리의 소멸, 일자리의 상실, 실업의 증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공포심에 젖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해드린 보고서에 따르면 OECD 보고서에 의하면 OECD 국가에서 기존의 일자리가 사라질 가능성은 9% 이하라고 얘기한 바가 있고 한국은 그 중에서도 6% 이내라고 예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맥킨지 보고서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특히 선진국에서는 일자리가 사라질 가능성이 5% 이하로 이렇게 전망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 초연결, 초지능의 시대,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기계와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시대라고 해서 우리의 일자리가 마냥 사라지지만은 않고 우리의 새로운 창의력과 융합과 새로운 혁신에 의해서 많은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우리 전 세대를 아우르는 우리 온 국민들이 함께 대처하고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인생 2모작과 3모작을 준비하는 중년층의 경우에는 그동안의 직업 경험을 살려서 기업과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직무를 새로 발견하고 학습하는 전략이 더욱 중요할 것이므로 이러한 희망과 용기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더욱 대비함으로써 더욱 밝고 희망찬 미래 세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우리는 열어갈 것입니다. 이에 여러분들의 노력과 우리 공동 노력하는 그런 분발을 함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